여러분 2021년에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누구? 정진상이잖아요.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최측근은 정진상이다. 정책비서관도 하고 성남시장 때는 뭐 정책 뭐 실장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일 때는 거기까지 불러다가 정무조정실장을 딱 맡긴 겁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 대전에서 뭔가 사달이 생기니까 거기에 밤 새벽 1시 누구를 보낸다? 자신의 정무조정실장을 보내잖아요. 해결하고 오라고. 7억 원짜리 각서 써주고 오라고. 정무조정실장. 송영길에게 정무조정실장.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성이 박씨입니다. 이 사람 이름도 언젠가 유튜브에서 다 까고 얘기할 때가 오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돈 심부름을 한 주역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알고 보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해왔던 이 사람이 정무직으로 어떤 이유로 송영길에게 갔을까? 송영길에게 가서 송영길 캠프에 처음 말단 미관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핵심 자리 정무조정실장까지 했을까? 도대체 이재명과 송영길은 이심송심, 이재명의 마음은 송영길의 마음이다, 이 말에 돌 만큼 둘이 케미스트리가 딱 맞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부리고 썼던 박모 씨가 송영길의 오른팔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송영길이 5선에 성공한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한테 물려주고, 이재명이 대통령 경선을 치르는 동안에 당대표가 송영길이었거든요. 그때 아슬아슬했습니다. 나중에 이낙연 후보가 거의 더블로 이기고 막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관건이 뭐였느냐? 정세균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가 중도에 스스로 포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정세균에게 모아졌던 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겁니다. 그 표를 유효표로 보고 빼버리면 이재명은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다시 치러야 됐죠. 일주일 뒤에. 그러면은 많은 정치 분석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똑같은 얘기했는데 그러면 뒤집어졌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정세균에게 갔던 그 표가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그 판단을 무효라고 내려준 사람이 송영길인 겁니다. 결정적이죠, 그죠? 이재명과 송영길, 송영길과 이재명, 결정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두 사람이 이번에 뭔가 단단히 엇갈리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왜 30분 동안 통화했다고 그러잖아요. 30분 동안.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 쪽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귀국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송영길한테 물어봤더니 이재명은 이재명 할 얘기하고 나는 나 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 간에 할 얘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충돌했다는 뜻입니다. 대개의 경우. 서로 생각이 같으면 서로 같은 생각을 얘기하는데 30분 동안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30분 동안 전화해 보십시오. 통역 필요 없잖아요. 그냥 친구하고 30분 동안 통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냥 친구하고 수다 떠는 그런 통화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핵심 사안을 하나씩 짚으면서 나눴던 대화가 30분인데 꽤 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양쪽에서 나온 말을 보니까
이재명은 이재명 하고 싶은 말 하고 송영길은 송영길 하고 싶은 말 했다라는 것은 뭔가 단단히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를 드골공항에 떠나는 송영길한테 이재명 들어가자마자 이재명 만날 거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글쎄요. 송영길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동봉투 이정근에서부터 비롯된 이 사건, 이제 이정근이 박우식이라는 그 사업가, YNP 홀딩스 대표, 부산자원 뭐 이런 데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한테서 1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3만 개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니 거기 이제 돈봉투에 관한 녹취 내용이 있고 뭐 윤관석, 이성만, 강내구 이런 사람들 이름이 이제 들먹여지게 된 겁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송영길을 쉴드 쳐줘야 됐었던 거 아니냐. 요만한 사안만 나오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부르짖었던 민주당 최고위원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뭔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추정입니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오늘 오후에 들어오면 또 인천공항에서 송영길 대표가 무슨 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내용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송영길과 이재명, 이재명과 송영길 두 사람의 수상쩍은 거래 의혹 그리고 그 이후 오늘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영길 탈당하겠다. 상임 고문 자리 내놓겠다. 그런데 돈봉투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돈봉투가 자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탈당하죠? 상임 고문직 왜 내놓죠? 그냥 가지고 있지. 그렇게 본인 스스로는 깨끗하다면 정치적인 책임?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서 탈당을 하겠는데 정계 은퇴는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계 은퇴를 해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계 은퇴는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계 은퇴를 하라는 당내 의견도 있다 그랬더니 송영길이 대답하기를 나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 제가 이 말 듣고 약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니. 그러면 송영길이 어마어마한 갑부집입니까? 그동안 세비 한 푼도 안 받았나요? 전 대표님 뭐 그런 보도 있은 적 있습니까? 직업이나 생계로 안 삼았다면은 5선 할 동안 5선이면 20년이네요. 20년치 세비 이번에 다 내놓으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동안 받았던 세비 어디 불우이웃 돕기에 전에 기부해 왔던 모양이죠. 그런 뉴스를 한 번도 들은 적은 없는데요. 난데없이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니. 학생운동의 연장선이었다?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사명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송영길 입에서 민족이라는 말 안 나오면 송영길이 아니죠. 그죠?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 오늘 이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이 그 17글자로 쓰는 촌평 이 팔면봉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송영길이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사명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돈봉투 파리지앵이 오늘 또 잠 못 이루고 있구나 라고 했더라고요. 돈봉투 파리지앵이 민족 화해 평화 통일 때문에 오늘 또 잠 못 이루었구나. 약간 비아냥거린 거죠. 네. 송영길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는 없었지만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뭐 사태를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검찰은 지금 당장 송영길을 소환할 그런 뜻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만약 당장 소환할 생각이 있었으면 공항에 나갔겠죠. 검찰 수사관들이. 당장 뭐 소환할 생각은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련자들을 다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송영길을 부르겠다. 지금 그런 겁니다.